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 벌써 승천이 저희가 9시로 넘어온 지 89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90회네요. 와, 시간은 좀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절기상이라는 표현을 하면 입춘이었습니다. 봄을 알리고 시작하는 절기였는데요. 날씨는 다시 한겨울로 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절기를 왜 못 따라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침에 칼바람과 함께 출퇴근길 모두 다 영하 10도, 체감은 더더욱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시의 투자에 참여자로 있었던 우리는 더더욱더 춥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좀 따뜻한 붉은색 난로가 좀 필요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내 증시 입춘 한파에 증시도 한파를 맞았습니다. 1900선이 붕괴가 됐고요. 투자심리 마지막 오후 막판부에서는 투매까지 일부가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약세장이 두드러지지는 않겠죠.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필요한 시점인데요. 향후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는 그 시간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33.11포인트 하락 마감을 하면서 1886.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6.06포인트 하락 마감한 507.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상당히 급락 가능성도 좀 만들어지는 척 하다가 0.7원 하락 마감한 1083.8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얘기보다는 우리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전략과 시향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효열 멘토입니다. LG 상사가 손절가 28,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7.3% 손실 매도 처리가 됐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2% 상승 마감을 하면서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빅솔론이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의 수익률을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한이 손절가 1,6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8.6% 매도 포트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농우바이오가 2.02% 상승 마감을 하면서 4.8%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세기 멘토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변경이 있습니다.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삼영 ENC가 8,6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PSK 그리고 새롭게 승천주로 포트에 들어왔던 삼영 ENC 모두 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대형주 위주로 편입 교체하고자 내일장 시초가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포트에 있는 세 종목 모두 다 포트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세워주십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무려 4종목이 신규 편입 저가 시도가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가 69,900원에 신규 편입이 시도되고요. 대한항공 34,500원에 신규 편입합니다. 또한 서운캅스
탑셀이 35,800원에 신규 편입 시도되고요. 코웨이 역시 66,500원에 신규 편입이 됩니다. 포트가 완전히 대형주 포트로 변경이 되니까요. 오세기 멘토와 멘토링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호타이어 월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죠. 오늘장 시초가인 13,600원에 1.9% 개파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익률로 확정돼서 누적 수익률을 플러스를 좀 더 확장시키십니다. 또한 월요일 승천주로 RF텍이 12,0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수익률 플러스권 가장 멋진 포트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금일장에서 1.25%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2.1%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또한 ICD를요. 현재 12.7%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장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확정을 내일 시초에 잡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S 산전이 장중에 손절가 62,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삼성 SDI 역시 장중에 손절가 14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운영 원칙상 두 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함으로 인해서 포트에서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2.1%로 2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19.6%로 3위를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CJ 15.7%로 4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 13.3%의 수익률로 5위를 기록합니다. 오늘 포트 1위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네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2.2%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1위를 금메달로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2위 은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멘토분들 좀 찾아볼게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왔는지 바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세기 멘토는 바닥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입니다. 우리 교수님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노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답변을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제 마음이 조금은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희망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멘토,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소낙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살포를 했었죠. 그러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QE1, QE2, QE3, QE3 연장.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동성 부분으로는 거의 2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을 풀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QE1에서 채권 매입 규모 450억 불에서, QE3에서는 채권 연장 규모 850억 불까지 늘렸다가 결국 지금 이 난리가 난 게 뭐냐면 850억 불에서 650억 불로 100억 불씩 두 번 줄인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맞물리는 게 이제 미국 경제 지표하고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을 때는 선지시장하고 디커플링, 나쁠 때는, 선지시장의 그 나쁜 부분은 커플링, 이런 부분들인데, 요번에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됐던 가장 근간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갖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서 실물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부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실물 경기에 대한 어떤 그 탄탄한 기반은 못 가졌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더 확대 해석되면서 결국 이제 옐런이 차기 의장으로 당선됐는데 아마도 옐런의 통화 정책은 공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결국은 QE3 종료까지도 지금 봐야 될 상황이라고 일단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흥국에 대한 경기 체질의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기 정점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까지의 매도가 가세되고 그러니까 최근 이틀 동안 나타나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코스닥 모두 매도 규모 확대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지수의 방어적 성격을 갖는 내수주 관련주가 일부 낙폭 내수주 관련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낙폭 확대.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은 어차피 지금 불가피한데, 지금은 펀드멘탈의 훼손은 아닙니다. 펀드멘탈의 훼손은 아니고, 지금 워낙 약세 국면이라기보다는, 그 대외 무역 조건, 환율 기준으로 대외 무역 조건 회복 국면이라고 일단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되고요. 국내의 어떤 경기 체질에 대한 펀드멘탈 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지수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외적인 변수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현재의 지수의 입장을 놓고 보면 거의 바닥권으로 조금은 해석을 해봐도 된다라는 김영준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나무는 멘토의 오늘장을 바라보면서 시황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96포인트.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막 바닥 지수 찾으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이리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 지수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면 더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급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펀더멘탈은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펀더멘탈이 도달한 수준이라면 절대 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수요.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보고 볼 수밖에 없는 지수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과거 우리 이 PBR이 1인 지점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위기 때도요. 1200포인트 근방이었어요. 근데 그때 1200포인트 하회해가지고 800포인트 때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올라오는데 6개월이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PBR이 1인 지점이 몇 포인트냐? 19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은요. 결코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6개월. 그거 아니면은요. 한 달 안에는 이런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마시고 계속 시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얼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바꿔나가가지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이번에 손실봤던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고 언제 플러스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언제가 바닥이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막 이제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버릴 거는 철저히 버려야 되고 취할 거는 취하고 집중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요. 외국인들 역시 현물에서요. 상당히 매도 많이 나왔어요. 6,5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5,6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역시 요즘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이 외국계 매도는요, 90%가 모두 미국계 자금입니다. 미국계 자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튼, 그 테이퍼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단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파생 시장에서 아주 변동성이 커진 걸 이용해가지고요, 난리, 브루스를 칠 수밖에 없죠. 최근 이 선물 규모를 보면 5천 계약이요, 예사로 나와요. 5천 계약이 예사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물 만기 측면까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만기까지의 어떤 기간별 흐름을 보면은요, 지난 24일 규모, 24일이죠. 1월 24일 때 가장 바닥을 쳤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매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뭐 가능하다. 6월달 중에. 그러나 결코 이러한 이 불확실성 하에 변동성을 계속 키워가는 전략도
어느 정도 옵션과의 연계가 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 옵션 양매수 들어왔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옵션 양매수 들어왔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얘들도 계속 이 지수를 누르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자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지지가 어디에서 지지가 될 것이냐 이런 거는요 생각지도 마세요. 그 생각할 시간에 오히려 저희 프로 계속 보시면서 포트를, 지금 있는 포트를 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재정비하느냐.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 들어서요, 이 공매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건설주 쪽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그리고 지금은 조선주로, 그리고 IT 몇 개 종목들도 종목별로 탁탁탁 찍어가지고요, 공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매도의 순간적인 흔들림, 이 바닥권에서 공매도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지고 덩달아 손절한다든가 투매에 동참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써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지금은 펀더멘탈 아래라면은요, 그냥 심장 튼튼하게 우왕청심한 하나를 드시고요, 느긋하게 시장 바라보시면 좀 있으면 활짝 웃게 되실 거라 제가 확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무르멘토의 오늘장에 대한 시황관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네. 일단 먼저 그 IC들을 제외합니다. IC들을 제외하는 게, 뭐 IC들에 대한 설명들은 충분히 드렸고요. 일단은 수익률은 한 12.7% 정도, 추가적인 상승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지만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바이엔입니다. 차바이엔 이제 조금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수급들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바이오 종목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뭐 그런 기준에서 봤었을 때도 사실은 그동안 임자를 못 만나서 제대로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수급적인 기반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거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주가가 안 움직이게 되면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고 이제부터 재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어쨌든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성장성 이코로 뭐라고 그러냐면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성장성만 얘기를 하면 허공에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거고요. 분명히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가 못 받는 종목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냐 덜 걸리냐 차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제 차바이오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왜냐면 이제 받쳐주는 애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살아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에 성장 모멘텀 있는 쪽, 그리고 이런 쪽이 이제 분위기를 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뭐 얘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7천억이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 쪽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탄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재평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대로 좋네요. 예,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종목들이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원래 성향이 가격 리스크를 지는 거 싫어하고 기간 리스크를 지는 거를 좀 선택하는 쪽의 매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후성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차전지 하는데 2차전지에서 정말 핵심 부품 소재 중에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냐. 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질은 제가 2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 이외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전지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 쪽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대형 쪽 전지 쪽의 시장이 리튬 이온 전지로 가든 다른 쪽으로 가든 전해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본다면, 후성은 지금 실적이 악화됐던 가장 큰 원인이 과거에
너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개화 시기를 빨리 예측을 해갖고 생산 라인 그 캐파를 너무 많이 늘렸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고정비 지금 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동률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지.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선반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제 후성을 말씀드렸고요.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는 있습니다. 수급 안 붙었고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터닝을 하게 되면은 좀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근사치에다 갖다 붙여놓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뭐 후성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야,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무선 충전 시스템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사파이어 인고 쪽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요. BLU 쪽에서 새로운 LED BLU 쪽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고 좀 보는데 분명히 무선 충전 시스템에 그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무선 충전 시스템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자기 공멸 방식이다. 뭐냐면 충전하는데 몇 미리 정도의 근사치에서 충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기술 발전과 양산 상용화를 위해서는 깔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애플까지 채택을 하게 되면 삼성이 조금 더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적인 채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의 성장 모멘텀이 가세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수급 괜찮게 붙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짧은 조정 들어가는데 눌림목 타이밍도 괜찮고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뭐 이거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냥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재편입이 좀 됐는데요. 누적 수익률 50% 이상, 100%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은 멘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데없이 시장 충격 때문에 두 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LS 산전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은요. 지금 LS 산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요. 폴란드, 우즈벡 굉장히 진출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된 이익이 올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의 이 LS 산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흐름들은요.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 계속 전개 중이거든요. 다만 이 최근의 하락은요, 이 종목의 하락보다는 시장 충격이 컸다. 자, 저는 원래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손절 매입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바로 개별 기업의 충격입니다. 즉, 뭐, 대표자의 문제가, 회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질적 충격, 그리고 양적 충격, 실적이 생각보다는 급격히 안 좋아졌을 때, 이런 부분과, 그리고 수급적인 충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주 매집세가 연기금이었다, 또는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었을 때 이 수급이 급격히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라면 그때는 손절매를 하게 되고요. 펀더멘탈 이상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의 이제 투자 철학인데요. 일단 시장 충격이든 뭐든 떠나가지고 손절 가격을 터치를 했으니까 손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손절 가격이 멘토링 따라 하시면서 매도 안 하신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LS 산전만큼은 팔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향후 기대치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I인데요. 역시 SDI 오늘 근데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가 무릎에 당기는 모습. 아까 LS 산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줄였었는데 SDI도 충분합니다. 이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신뢰성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손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선제적 반영하고 좀 주가에 대해서 확실히 매를 맞을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먼저 맞고 가겠다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2014년 비전이 없느냐? 그것도 전혀 아닌 상황이죠. 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손절매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승천 포트에서만 제외되는 거지 손절매를 해야 될 대상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1인데요. S1 흐름들은 상당히 그래도 시장보다는 양호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선물 충격, 지수 충격 별로 좀 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올해 이 S1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 사업
부분 자체가요, 이 매출액을 한 20%, 영업이익률 한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최소한 20-30%는 가볍게 올라가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비 지금 강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효성인데요. 최근 요새 시장 충격 같이 좀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효성 올 한 해 지금 이익의 개선 속도 굉장히 좀 빨리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이 폴리케톤에 대한 수익 측면 굉장히 좀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끈기로 사실 효성이 많은 걸 버렸거든요. 많은 걸 버리고 얻은 게 폴리케톤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상존해 있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는 상당히 좀 강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 좀 증가시키면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저가 매력을 가지고 매수하는 모습들도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효성 지속적으로 이 손절가를 이제 하향시키도록 할 건데요. 일단 손절가는 오늘 다시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거의 한 57,000원 정도 추가적으로 손절가를 하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효성은요, 계속적으로 좀 지켜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 단기 흐름보다는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들 활짝 웃게 할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전략을 여러분들 잘 멘토링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또는 여기가 바닥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슈 기사를 통해서 업황과 그리고 탑픽 종목도 선정하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오늘 이슈 시장만큼 무겁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무르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장 빠진 거하고 1900포인트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들으셔가지고 정말 지겨우시죠. 그래서 다른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이슈 기사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어닝 쇼크는 이미 만성화되어 서프라이즈를 잊은 지 오래됐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실제 영업이익 간 차이를 보여주는 괴리율은 매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를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들이 어닝 쇼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증권사가 상장사 실적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고질적인 문제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나무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통신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두 개 다 궁금은 합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종목인가? 물음표를 좀 갖게 되는데요. 먼저 나무르 멘토를 통해서 이슈가 왜 선택이 되었는지 들어보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2013년에요. 2013년 이익, 우리 코스피 상장사 이익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무려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데이터들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신뢰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정치를 보고 따라가다가 항상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이 기사 화면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추정치 믿을 만한가 보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와 실제 영업이익 차가 컸던 기업에서 호텔신라, LG하우시스 이런 보면은요, 60%에서 10% 정도 추정치 벗어나는 것은요, 예사로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 전망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여기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리포트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믿으려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중 멘토님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원인 쇼크 원인에 대해서는 대내 변수하고 대외 변수를 나눠봐야 된다고 봐요. 네. 대내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계 감사를 한다면 그 회계사들이 뭐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상주를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갖고 기업 분석을 할 때는 보통 하루 만에 모든 데이터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실 걔네들이 가가지고 기업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기업의 각각의 경영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일회성 비용들, 특히나 이제 4, 4분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네. 일회성 비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추정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명한 건 회사 정보 파악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워낙 지금 뭐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워낙 빠르게 들어가고, 뭐 금융 환경, 환율, 금리 환경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고, 이제 당장 요번에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 대한 경기 전망치,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치 틀렸을 때 이런 것들이 기업 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한 기업만 놓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 우리가 예측을, 뭐, 기업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네. 모르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네. 수 있는데, 그걸 외부에 가가지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갑이 아닙니다. 가면은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메이저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가면은요, 접대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주 귀찮아하죠. 그쵸.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분명히 이제 한계가 되어 있는데,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뭐냐면, 삼성전자 매도 의견 절대 쓸 수가 없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것처럼 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를 쓰기가 분명히 굉장히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 것 걔네들이 약간 표현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스트롱 바이 뭐 바이 네. 하다가 네. 뭐 이제 그 의견 안 내고 그냥 좋아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신기한 게요. 강력 매수 말고는 전부 다 매도하라는 의견이 맞다고 봐야 되니까. 자, 요즘에는 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같은 부분은요. 지금 실적에 대한 사실 애널리스트의 그 실적에 대한 보답도 너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이제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썼을 때 대한 이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또 다른 좀 리포트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증권사들이 워낙에 돈이 안 되니까 인력을 뭐 보강할 수가 없습니다. 보강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보고서를 읽을 때요. 네. 그 2장짜리, 3장짜리는 거의 안 읽어요. 네. 근데 이제 보고서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보니까 보통 한 70페이지, 150페이지 이런 거 나오는 거. 네네네. 좀 읽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 저는 거기서 뭐를 보냐면 걔네들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분석의 툴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걔네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논리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체를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그 예상치가 빗나가는 거는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게 30%, 40%. 아까 이제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70% 오차가 네,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석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속된 말로 발로 분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사실은 요걸 들어 먹을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요걸 들어 먹어야 돼요. 사실. 아예 그 정도면은 그거는 보고서가 아니고 네. 그거는 정말 그 조금 좀 뭐 방송에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건 그 정말 그 신문 기사화도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렇죠.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도 그 숫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와 확정치의 지난 이제 2007년 이후에 모습인데요. 앞에 이제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연초 추정치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2007년까지는 비슷했다가 2008년에 급락이 나왔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이 아주 압권인데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추정치보다 실제 이익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얼쑤 좋다. 2011년, 일단 무조건 고고 상향해보자. 했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실제치는요, 오히려 2010년보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익의 증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로 놀아버리죠. 상관관계가 0.5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를 아무리 내봐야 지수하고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 2011년 이후에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13년 올해 보세요.
이 연초 추정치가 117조 정도 봤는데 85조면은요, 이게 뭐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떠한 추정치를 내도 이거 믿을 수 있겠네, 이거죠. 올해 추정치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추정치를 낼 때, 이렇게 평균치가 있잖아요. 10군데의 애널리스트들이,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평균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00억, 110억, 뭐 95억 이렇게 나왔을 때 평균 가격이 만약에 100억이다. 이 기업의 이익이 100억이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제일 낮게 생각한 사람은 80억이다. 그러면은요, 그 80억에 대해서만 믿고 따라가는, 이게 보수적인 투자가 좀 맞지 않을까. 지금 여기 4분기 베어, 이제 그렇게 가장 극단적인 보수적인 데이터를 우리 베어 컨센서스라 그러는데요. 이 베어 컨센서스와 일반 컨센서스의 차이가 크다면 우리는 쇼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이 추정치가 이 파란색이고요. 수익 추정치가요. 그리고 최저 추정치가 이 파란색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은 극단적으로 낮은, 그리고 회색은 일반 평균적인 추정치인데요. 만약 자동차나 반도체 보세요. 극단적으로 낮은 최저 추정치와 그리고 일반 평균적인 추정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자동차와 반도체 얘기는 차이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명쾌하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와장창 틀려가지고요, 무진장 긴장하면서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반면 은행, 철강, 화학, 에너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차이가 커지거든요. 이러니까 이들 주가가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것은, 실제 추정치가 나온다면 그 추정치의 제일 끝단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맞지 않나. 다시 한번 역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컨센서스가 이만큼 오차가 난다면, 아까 이제 김영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10% 정도 디스카운트, 저는 업종에 따라서는 10%가 아니라 뭐 한 30-40%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한 게요. 그런 겁니다. 이제 물론 절대적인 숫자를 갖고 이제 그 각 증권회사마다 평균치 플러스 뭐 예상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각 증권회사에서 정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대해서 정말 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 애널리스트별 업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애들의 리스트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면 뭐 어느 증권에 누구, 뭐 디스플레이 쪽은 어느 증권에 누구,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이 딴 데 옮겨도 거의 근사치로 비슷한 숫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획일적인 분석보다는 정확한 애들을 좀 찾아서 걔네들의 흐름들을 좀 읽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업황 흐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레포트의 분석의 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맞춰간다면 뭐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3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대응하는 쪽. 뭐 그래서 저는 뭐 2014년도 그 긍정적인 업황으로 뭐 바이오니 뭐 그 장비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아니면 소재 쪽, 뭐 2차 전지, 바이오, LED 이런 쪽은 2014년도 업황이 개화되고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마 예상치보다도 항상 초과적인 어떤 숫자들이 나올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두 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상치하고의 괴리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실적에 대한 예상치. 미국만 예를 들자면 예상치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발표가 나오면 보통 예상치보다 부합했다라는 표현으로 긍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이 고질적인 문제들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 중간 정도 실적을 발표하고 넘어가고 있는 시간타입니다. 왜 이 실적 얘기와 고질적인 문제, 이제 개선 사항까지도 두 분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탑픽 종목으로 선정된 이유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르 멘토. 예,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거는요, ISM 제조업 지수가 56포인트 나올 줄 알았는데 51포인트, 한 10%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불확실한 겁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확실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외 변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삼, 내용은 워낙에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과 함께 실적 너무 우려감 없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삼성 SDI가 김영준 멘토한테는 이 실적과 고질적인 문제에서 피해갈 수 있는 탑픽 종목 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선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업황이 좋아지는 쪽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2차전지 쪽 분명히 개화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주가에 빠진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2차전지 배터리 업체 공급을 여러 군데서 받을 걸로 봤다가 파나소닉의 단독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SDI가 기대치가 꺾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주가가 실적이 나빴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형전지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단가이나 압력이 들어와갖고 결국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14년도에 삼성 SDI를 어느 쪽으로 보냐면 중대형 쪽에 최강자로 놨을 거다. 소형전지 쪽은 분명히 삼성 SDI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중대형 쪽에서 지금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지금 준비 중인데 전기차 전체적인 배터리 공급량이 지금 8,600메가와트 정도급 되는데 이게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삼성 SDI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이제 ESS 쪽이 한 축인데 ESS 쪽도 지금 1,146메가와트, 14년 기준으로 1,4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45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발전기하고 전력용 쪽이 확대되면서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100메가와트 쪽 그리고 호주 쪽 수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쪽 분명히 1위 업체 차지하고 업황 턴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14년도 지금 힘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이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업황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종목 발견 신봤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질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뒤통수 때리는 어닝 쇼크 우려 지속되나 결국 예상치를 좀 더 낮춰보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멘토 같은 경우는요. 분석의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올해 2014년도 기대되는 긍정적인 업황 삼성 SDI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는 멘토 예측하기 좋은 종목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언급과 함께 LG U 플러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투자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추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두 분이 준비한 또 다른 시간입니다. 바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 배틀이 되는 거겠죠. 내일장 승천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코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무는 멘토 SKC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무는 멘토의 SKC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좀 그룹사별로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는 그룹이 있는데 SK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진천 공장의 수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다면 이익 측면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중국의 공장제 설립을 해가지고 증설했는데 열수축 필름 관련해가지고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 성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자회사 솔믹스가 사고를 좀 쳐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태양광 웨이퍼 부분 아주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세라믹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하이닉스 양 매출이 있고요. 글로벌 쪽으로 본다면 프랑스에서 이어 일본 등에서 이제 열수축 필름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올해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지표로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외형으로 보면
지금 매출액은 4분기 연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떨어진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단가 압력이었는데 이 단가 압력이 이제 조금씩 제거될 수밖에 없다. 수율의 증가와 그렇다고 본다면 터닝 포인트 시점은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정도라면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때 이익의 측면이 매출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기 전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충분히 소위 말하는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밸류 밴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좀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하향 밴드가 전체적인 하향 밴드가 2013년 만들어졌지만 2013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밴드의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4년은 넘어갔을 때는 완연히 회복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을 향해서 중심선 노란선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기대치가 증가한다면 빨간선을 향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따라서 현 시점은 충분히 매수의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 틀림이 없으니까 매수 전략, 매매 전략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요. 32,200원 잡겠습니다. 현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고요. 32,200원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아직은 조금의 불확실성 시장에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한 10% 정도 잡은 33,000원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손절매 가격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매매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멘토의 SKC를 좀 들어봤고요. 이에 맞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코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종목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우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화면 나가는 것처럼 이 회사는 카지노 모니터를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의료용 장비, 그리고 전자칠판 쪽을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그 가장 강점은 뭐냐?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뭐 180억대, 200억대, 220억대, 280억대 이렇게 쭉 올라오는 흐름인데 2013년도 매출 1,700억에 영업이익 212억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4사분기 아직 확정치는 안 나왔겠지만은 거의 이 정도 숫자가 지금 맞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14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도 대비로 한 380억 정도 증가하는 2,082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28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차지하는 전체적인 카지노 그 모니터 쪽은 전 세계 시장에서 얘네들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칠판 쪽으로는 전체 시장에서 40% 정도. 근데 이제 카지노 모니터나 전자칠판 모니터 정도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의료용 모니터 쪽은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은 얘네들이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한 이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교적 현재 같은 장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부에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차트를 갖고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박스권 하단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914억 정도 나오는데요. 2013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저평가 그리고 2014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굉장히 낮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전략까지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4,750원입니다. 그래서 14,750원에 편입을 하는 걸로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원래 정상적으로 잡는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이 이탈하는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꼭 하단을 깨고서 한 번씩은 흔들어 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일시적으로 한번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은 13,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좀 가져갈 거고요.
매물대로 봤었을 때는 앞부분에서 봤을 때 박스권 상단 정도에 위치하는 가격대가 1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일단 보이는데, 최근에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장일의 최고가가 18,550원, 그렇다면 1차 목표가를 18,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코텍, 그리고 나무노 멘토의 SKC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떠나기 앞서서 두 분 덕분에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시향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고지사항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쌤도 출격하고요. 예병권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 함께 출격합니다. 2월장 증시 향방과 주도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현장 접수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힘들고요. 춥긴 하지만 웅크려들지 말고 긍정의 힘, 희망으로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노 멘토 그리고 김용준 멘토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